이 사람의 어떤 학구열, 답을 찾아내려는 집착 같은 게 정말 무서운 수준인 게,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지난 70년이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를 전부 다 훑어보면서 규칙성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연간 차트뿐만 아니라 월봉, 주봉, 일봉, 30분봉까지 싹 다 뒤지면서 패턴을 분석했고, 주식시장 분석을 명목으로 물리학, 생물학, 기하학, 철학, 심리학, 천문학까지 탐구를 하면서 파고든 끝에 마침내 일정한 패턴의 법칙을 찾아냅니다. 그 이론이 바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재테크 투자 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기술적 분석 관련 도서 황금개미가 알려드리는 주식 차트 완전 정복의 저자이고, 현재 금투협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 소속 애널리스트로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먼저 소개부터 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전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것을 듣고 보는 이에게 알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이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촬영일 기준 현재 날짜가 10월 9일입니다. 휴일이에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좀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엘리어트 파동 관련해서 간단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 주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론을 개발한 엘리어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요. 굵직한 내용들은 명징한 것들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워낙 설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시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원래부터 금융업에 종사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었을까 짐작하실 텐데, 철도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다고 해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굉장히 늦은 나이였는데, 이 사람이 1871년생이고 1920년대에 병을 앓고 투병을 하면서 주식 분석을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졌으니까 50이 넘은 나이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1927년부터 약 3년에서 5년 정도를 주식 분석에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주식시장의 배경이 어땠냐면, 일단 1922년부터 1929년까지 주가 수익 증가율이 무려 108%였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속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소설이 그 유명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보여주는 시대였죠. 이때 신문에는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사람들의 소식이 넘쳐났겠죠. 그러다가 1929년 10월 증시가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옵니다.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도 많죠. 가장 유명한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있고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도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한 실제 복서의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어쨌든 1929년 이후부터 1931년까지 엄청난 폭락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식으로 깡통 쳤다, 잘못됐다, 망가졌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긴 폭락 이후에는 급등락 장세가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런 장세를 경험하다 보니까 엘리어트는 더더욱 주식시장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학구열, 답을 찾아내려는 집착 같은 게 정말 무서운 수준인 게,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지난 70년이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를 전부 다 훑어보면서 규칙성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연간 차트뿐만 아니라 월봉, 주봉, 일봉, 30분봉까지 싹 다 뒤지면서 패턴을 분석했고, 주식시장 분석을 명목으로 물리학, 생물학, 기하학, 철학, 심리학, 천문학까지 탐구를 하면서 파고든 끝에 마침내 일정한 패턴의 법칙을 찾아냅니다. 그 이론이 바로 엘리어트 파동인 거죠. 깨달음을 얻은 엘리어트는 자신이 찾아낸 이론으로 주식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고, 자신감에 가득 차서 당시 금융계의 유명 인물이었던 찰스 콜린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새로운 매매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 기법은 순수하게 내가 창조한 기법이다. 이걸로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 이론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테니 듣고 싶으면 내가 거기까지 이동할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을 부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콜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코웃음을 치면서 쓰레기통에 편지를 던졌겠죠. 당시 콜린스는 주식 투자 전문 잡지사인 인베스트 카운슬의 편집장이었고 투자 자문사도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너무나 많이 받아봤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이론을 말한 사람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금융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직종의 중년 남자가 보낸 편지였으니 당연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한 엘리어트는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증시는 하락 국면이었는데 앞으로 1개월 뒤 정확히 이러한 시점에 큰 폭의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보내요. 편지를 받은 콜린스는 역시나 또 무시를 하는데 정확히 한 달 뒤 엘리어트가 예측한 시점에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콜린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돼요. 한편 반등을 시작하자 각종 언론에서는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도래했다. 긴 하락 국면을 마치고 강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뉴스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어트가 한 번 더 콜린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 반등은 과대 낙폭에 대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뿐 증시는 다시 한번 내려앉을 것이다 라고 보내요. 편지를 받은 콜린스는 이번에는 유심히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엘리어트가 말한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어트가 말한 날짜가 도래했을 때 역시나 정확하게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이제 급한 입장은 콜린스가 됐죠. 엘리어트를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콜린스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당신의 파동이론에 의한 분석은 훌륭하다고 고백하며 엘리어트를 추켜 세워줍니다. 둘의 만남이 성사되고 엘리어트는 자신의 파동 이론을 콜린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파동 이론에 대해 모두 들은 콜린스는 엘리어트에게 투자자문 2년 계약을 맺고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엘리어트가 응하면서 엘리어트는 금융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콜린스가 꼬드긴 것도 맞는데 저는 엘리어트도 애초에 금융업을 통해 뭔가 입신하고 싶은 의지가 당연히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동업 이후로 금융업계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콜린스가 엘리어트를 등에 업고 더욱더 이름을 떨치게 되죠. 엘리어트는 이게 사업체다 보니까 수익도 여러 사람과 나눠서 기여도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았을 거고 유명세도 콜린스가 다 가져가고 나이도 거의 뭐 황혼기였으니까 자신이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냥 세상에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콜린스는 처음에 반대를 합니다. 모두가 아는 순간 비법이 아니게 되고 속된 말로 지금처럼 벌어먹을 수 없어지니까요. 근데 만든 사람 마음이죠. 엘리어트는 반대를 무시하고 몰래 한 잡지사와 컨택을 해서 자신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11번에 걸쳐서 잡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당연히 반응은 대단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엘리어트는 콜린스에 가려져서 당시만 해도 이름이 크게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이거를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공부 많이 한 똑똑한 할아버지의 마술 같은 이야기 정도로 묻히게 돼요. 엘리어트는 이 일로 크게 상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갈아서 연구한 이론을 사람들이 몰라줬으니까요. 그래서 은퇴를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엘리어트의 나이가 64세였는데요. 콜린스가 은퇴 선물로 엘리어트에게 운명적인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이 책이 바로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책이었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이 책을 탐독한 엘리어트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실 피보나치 수열이 첨가되기 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오르고 내리는 건 예측할 수 있었지만 얼마나 오를 것이냐,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론이었어요. 말 그대로 오르고 내리는 전체적인 패턴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었지만 파동의 깊이와 길이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피보나치 수열을 운명처럼 접한 엘리어트가 만고의 진리를 깨우쳐버리고 파동의 길이, 깊이까지 예측할 수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실린 엘리어트의 마지막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책이에요. 주식책 제목치고는 굉장히 현학적이죠. 저는 이 제목이 피보나치 수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피보나치 수열은 건축, 천문학, 점성술까지 영향을 주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앞에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의 수가 되는 1, 2, 3, 5, 8 이렇게 무한대로 진행되는 배열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초기 몇 숫자를 제외하면 언제나 다음 숫자로 이전 숫자를 나눗셈했을 때 0.618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이전 숫자로 다음 숫자를 나눗셈하면 황금 비율이라 불리는 1.618로 수렴합니다. 놀랍게도 이 황금 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예술품, 우주의 현상, 자연의 법칙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비율에서 발견됩니다. 피보나치의 되돌림이나 피보나치 확장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주식책의 제목이 왜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인지 이유가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모양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장기 대세 파동을 파악하고 장기 대세 파동과 같은 추세의 길이가 길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조정은 짧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잠깐 딴 길로 샜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어트는 이 책을 남기고 머지않아 1948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책이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너무 읽고 싶지 않은 책 제목이잖아요. 이게 내용을 알고 나면 제목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손이 갈 만한 책 제목은 아니죠. 이 책은 엘리어트가 사망하고 한참 지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 인물을 통해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 로버트 프렉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87년 증시 폭락을 거의 유일하게 맞춘 사람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1987년 하면은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딱 떠오르실 텐데, 정확하게 폭락을 예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맞출 수 있었냐고 묻자, 그때 이 사람이 언급한 책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입니다. 로버트 프렉터가 말하길, 내가 이 책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고 읽게 되었는데 굉장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오랫동안 탐구한 끝에 내 생각을 조금 가미하여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측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이론을 맹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화두가 되고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원판은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번역된 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나 구할 수 있을까 싶고요. 한국에는 이 로버트 프렉터가 집필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여러 버전으로 출간되어 있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깊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맹신은 금물입니다. 모든 매매 기법이라는 게 다 훌륭하고 도움이 되지만 사실 마지막 한 끝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보조지표 혹은 검증된 매매법들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건 좀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고요. 철저하게 기본 원리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맞는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높은 매매 방식을 찾는 게 모든 투자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영상부터 보조지표 강의도 하고 매매법도 알려드릴 건데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스스로 좀 탐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훌륭한 매매 전략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정말 많은 공부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지금 자리가 좋아 보이는 종목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매매법 강의할 때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시 보면 지금 샤페론 차트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두 종목의 자리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좀 안정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차트 분석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후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흥미로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규 구독자분들께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가 집필한 전자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이벤트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수신 전용 안심번호로 구독자 인증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요. 1688-2756 표시된 번호로 구독 두 글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어요. 절대 무단 복제 배포만 안 해주시면 되고 영구적으로 소장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 이해하시는 데 도움도 많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약속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